안녕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는지요? 만약 요즘 들어 어딘가 모르게 몸이 불편하시거나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에 반드시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갑작스럽게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등의 증상을 겪으셨나요?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증상들이 어쩌면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이 증상이 있다면 이미 뇌졸중은 시작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에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겠지만 미리 정확하게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극복하고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 바로 뇌졸중이랍니다. 그러니 절대로 너무 겁먹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아주 쉽고 친절하게 그리고 희망을 가득 담은 따뜻한 마음으로 뇌졸중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테니 잠시만 시간 내셔서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뇌졸중이라는 단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뇌졸중은 우리 뇌에 신선한 혈액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혈관이 갑작스럽게 막히거나 또는 터져서 뇌의 일부가 손상되는 매우 위험하고 위급한 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총괄하는 중요한 컨트롤 타워인 뇌의 혈액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우리 집의 수도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터져서 물 공급이 안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뇌도 순식간에 기능을 잃고 망가질 수 있답니다. 특히 뇌졸중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흔하게 찾아오는 질병이며 한번 발병하면 반신마비, 언어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질병보다도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너무 크게 걱정만 하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뇌졸중의 초기 증상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잘 알아둔다면 위험을 크게 줄이고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답니다. 모든 병은 미리 알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 뇌졸중은 왜 생기는 걸까요? 뇌졸중 발병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각별히 조심하고 관리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들이에요. 혹시 이 세 가지 질병 중 하나라도 앓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꾸준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혈압이나 혈당 수치를 꾸준히 확인하고 처방받은 약을 빼먹지 않고 복용하며 식단 조절과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담배를 피우시거나 복부 비만이 있으시거나 또는 가족 중에 뇌졸중을 앓았던 분이 계시다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방세동이라는 심장 부정맥의 일종도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평소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 모든 위험 요소들이 우리 몸의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거나 혈액을 끈적하고 탁하게 만들어서 뇌졸중 발생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거든요. 건강한 혈관은 깨끗하고 유연해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뇌졸중의 초기 증상들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뇌졸중은 뇌의 어느 부위가 손상되었는지에 따라 증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공통적이고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으니 이 증상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이 증상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마비나 감각 저하가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몸의 한쪽 팔이나 다리, 그리고 얼굴에 힘이 쫙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뇌졸중을 강하게 의심해봐야 합니다. 거울을 보셨을 때 입술이 한쪽으로 비뚤어져 보이거나 억지로 웃으려고 해도 한쪽 얼굴만 움직이는 듯한 안면마비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경고 신호랍니다. 젓가락질을 하다가 갑자기 떨어뜨리거나 양치질을 하다가 물을 흘리게 되는 등 평소와 다른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자고 일어났더니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저린 증상이 지속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말이 어눌해지거나 남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평소에는 또박또박 분명하게 말씀하시던 분이 갑자기 발음이 새거나 혀가 꼬인 듯이 말이 잘 안 나오거나 또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져서 엉뚱한 대답을 하는 등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다면 즉시 알아채셔야 해요. 이것은 뇌졸중의 가장 흔하고 위험한 신호 중 하나랍니다. 전화를 할 때 갑자기 말이 안 나오거나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도 언어 장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갑자기 시력이 나빠지거나 눈앞이 흐릿해지는 시각 장애가 올 수 있어요.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시야의 한 부분이 가려진 것처럼 느껴지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도 뇌졸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눈에 이상이 생기면 단순히 눈병이거나 노안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요. 특히 한쪽 시야가 마치 커튼으로 가려진 듯이 어둡게 느껴진다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넷째,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하게 느껴지거나 균형을 잡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거나 똑바로 서 있거나 걷기가 힘들어지는 보행장애 증상도 뇌졸중의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몸을 가누기 어렵거나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평소에 어지럼증이 없으셨던 분이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다른 증상들을 동반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어요. 특히 뇌출혈의 경우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듯한 벼락 두통이 올 수 있답니다. 평소에 편두통이 있으셨더라도 갑자기 너무나도 심한 두통이 느껴지면서 구토나 의식 변화가 동반된다면 바로 응급실로 가보셔야 해요. 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식의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평소와 다르게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너무 졸려하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정말 위급한 상황이니 주변 가족이나 보호자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잠을 자던 어르신이 갑자기 깨지 못하거나 불러도 반응이 없다면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제가 왜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지 아시죠? 뇌졸중은 정말 시간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병이기 때문이에요. 뇌세포는 혈액 공급이 단 몇 분만 끊겨도 순식간에 손상되기 시작하며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1분 1초가 정말 소중한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하고 안일하게 기다리지 마시고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9에 전화해서 가장 가까운 큰 병원의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조금이라도 빠른 치료가 뇌 손상을 최소화하고 후유증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뇌졸중 발생 전에 일시적인 증상, 즉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TIA는 뇌졸중과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회복되면서 증상이 몇 분에서 몇 시간 내에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괜찮아졌네 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돼요. TIA는 앞으로 본격적인 뇌졸중이 찾아올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랍니다. TIA를 경험하신 경우에도 반드시 즉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미리 원인을 찾아 치료한다면 치명적인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뇌졸중 증상이 다른 노인성 질환과 헷갈리게 나타나거나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무심코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인지 기능 저하와 같은 다른 문제와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가족분들이나 간병인 분들도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뇌졸중 증상들을 잘 알아두시고 혹시라도 어르신들에게 평소와 다른 미세한 변화라도 감지된다면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가족의 관심과 빠른 대처가 어르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럼 뇌졸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답니다. 첫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은 뇌졸중 예방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싱겁게 드시고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주세요. 예를 들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꾸준히 걷기나 가벼운 조깅, 스트레칭 등 유산소 운동을 통해 몸을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하루 30분 정도의 꾸준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므로 반드시 끊으셔야 하고 술도 적당히 즐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곧 깨끗하고 유연한 혈관을 만들어서 뇌졸중을 멀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둘째, 앞서 말씀드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시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꾸준히 약을 드시고 철저히 관리하셔야 해요. 이 병들은 뇌졸중의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들이기 때문에
이 병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거르지 않고 복용하고 혈당 관리에 신경 쓰며 정기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절대 약 먹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병원 진료와 약 복용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빼먹지 마세요. 정기검진을 통해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혹시라도 위험이 있다면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랍니다. 혈액 검사, 혈압 측정, 혈당 검사 등을 통해 나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확인해서 나쁜 씨앗을 싹부터 잘라버리는 거죠. 건강검진은 미래의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마음에 잘 새겨두셨나요? 뇌졸중은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무서운 병이지만 절대 미리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배운 초기 증상들을 정확히 알아두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몸을 살피면 충분히 예방하고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은 그 자체로 빛나고 소중하며 여러분의 건강은 가족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니까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작은 증상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혹시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주세요. 늦지 않게 병원에 가는 용기 있는 행동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지켜주고 후유증 없는 삶을 선물해 줄 거예요.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정보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부디 주변의 소중한 분들,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 친구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이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한 가정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오래오래 함께하며 행복한 매일을 만들어가요. 힘내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